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인코더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어, 저희 연구실 웹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제 이름을 치시거나 저희 연구실 이름을 치시면 이런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티칭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티칭하는 매터리얼들 중에 2021 대한기획학회 인공지능 머신연구 인공지능 여름학교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및 실습 코드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곳에 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강의 PPT에는 이 웹사이트 주소를 또 적어 놨으니까 그것을 클릭하시면 또 바로 이 홈페이지로 이 위치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모든 발표 자료와 강의 슬라이드를 이제 PDF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실습 코드에 대한 링크와 설명 자료가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보시면 일단 실습 준비하기. 그래서 이 본 강습회는 실습을 위해 구글 콜앱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혹시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 컴퓨터에 주피터 노트북과 텐서플로우를 설치하셔서 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설명 자료도 링크에 넣어 두었고요. 그래서 본인 컴퓨터에 텐서플로우와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시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따라가시면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콜앱을 사용을 하는 이번 강습회처럼인 경우엔 다음과 같이 콜앱을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미 앞 강의에서 콜앱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을 해서 파일이 잘 마운팅 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정말 딥러닝뿐만 아니라 파이썬 자체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 기초 문법에 대한 좋은 자료들을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클릭하셔서 공부를 따로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사이트로 가면 그리 이제 실습 준비가 되셨다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셨다면 콜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저희 강습회는 이제 또 기계공학 강습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기계공학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브라켓 데이터. 그래서 브라켓 데이터를 다음 요 두 링크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3000개짜리의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을 받는 동안 또 데이터 1000짜리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코드들은 데이터 3000을 활용을 하는데요. 어노말리 디텍션을 할 땐 이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을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게 이제 뜨실 거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잘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서 그 zip 파일인데 언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구글 콜앱의 상태에서 그 zip 파일을 그대로 콜앱에 올려서 구글 콜앱 상에서 파일을 압축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콜앱 상에 3000개 데이터를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반면에 zip 파일을 압축 파일 하나 올리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적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세이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런 후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오토 인코더와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소스 코드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앱을 사용할 때랑 여러분들이 혹시 컴퓨터에서 사용하실 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코드를 다 올려놨고요. 저희는 실습은 콜앱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을 학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델 핏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레디언트 테이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모델 핏이 더 단순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고 저희 강습회는 이 모델 핏을 활용을 하지만 혹시 내가 더 많은 좀 자유도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레디언트 테이블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에 굉장히 자세한 주석들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저희 강습회에서는 굉장히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만 훑어볼 거고요. 자세한 건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번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해보시면 금방 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AN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코드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와 컨볼루셔널 겐, 딥 컨볼루셔널 겐, DC 겐, 그리고 컨디셔널 겐, C 겐, 그리고 B 겐까지 저희가 그 각각의 코드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오토 인코더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랩 브라켓 오토 인코더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코드들이 나와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할 일은 이 코드를 그대로 코랩에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코랩을 켜놨고요. 잠깐 여기를 줄여놓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갖다 붙여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코랩을 지금 활용해 보셨기 때문에 앞 시간에서 실행을 시키시고, 아이고, 처음부터 에러가 났네요. 제가 잘못 카피를 했죠. 네. 이 플레이를 누르셔도 되고 Shift 엔터를 누르셔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2.0 버전을 쓸 거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TF 버전이 지금 2.5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건데 데이터를 불러온다는 거는 저희가 방금 다운 받았던 3000개짜리의 브라켓 데이터를 이 구글 콜앱 상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파일 선택이 나오죠. 그럼 파일 선택을 누르시면 네,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데이터 3000. 데이터 3000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데이터 3000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죠. 네. 잘 이제 업로드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네. 제 폴더에 지금 데이터 3000GB 잘 올라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집을 해달라 하고 이제 언집이 돼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일단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제가 지금 파일을 제 폴더상에서 일단 언집을 좀 하고 있고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끝점에서 아래로 힘을 가했을 때 가하고 요 왼쪽 부분이 그 벽에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값, 파일 이름명 자체가 지금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당겼을 때 이 구조물의 컴플라이언스 값이에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스티프한 구조인 거죠. 변형이 적은. 그래서 보시면 쭉 아래로 가시면 아래로 갈수록 컴플라이언스 값이 커집니다. 커질수록 조금 이상한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힘을 잘 견디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3,000개로 나와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레이블을 따로 입력으로 받으셔서 그 텍스트 파일이든 엑셀 파일이든 읽어 들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좀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내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이미지다. 그럼 이렇게 파일 이름을 라벨로 잡아 놓으시면 혼동될 일이 없겠죠. 언제나 이 파일은 이 이미지는 이 파일 이름과 함께 다닐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모양을 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학습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앞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기본적인 그냥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요. 막 특별하게 여러분이 바꾸거나 해야 할 것들이 없습니다. 뭐 압축된 해제된 데이터 경로를 찾아 뭐 복사해서 붙여주세요. 뭐 이미지 읽기 및 출력, 그러니까 뭐 플랫 이제 그리는 걸 함수를 디파인하고 이미지 읽고 뭐 파일명 저장하고 뭐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요거대로 자동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특별할 거라게 한다면 데이터를 이제 픽셀로 돼 있기 때문에 흑백 데이터입니다. 흑백 데이터라서 255로 나눠줘서 0과 1 사이로 정교화했다. x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y 값은 아까 그 파일명에서 받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뭐 트레이닝을 또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을 나누고 테스트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만 나눴고 테스트 셋을 20%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벡터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 바이 몇 뭐 이게 이 아까 그 브라켓 같은 경우는 56 바이 56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오토 인코더 모델에 들어갈 때 뭐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면 그대로 그 n 바이 n의 형상을 유지하고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이제 간단한 모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모델만 사용을 해서 그냥 일렬로 그냥 배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56 곱하기 56이 진짜 56 곱하기 56인 그 디멘션으로 일렬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3136의 디멘션을 가진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2400개는 트레이닝 데이터고 600개는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제 오토 인코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이제 준비 작업 끝났으니까 우리가 정해줄 파라미터들을 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쉐입을 정의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 디멘션과 히든 디멘션을 512, 20으로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오토 인코더가 조금씩 인코더 측면에서는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3136
그 이미지의 디멘션이 이런데 512로 줄이고 그 다음에 20으로 최종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512로 늘리고 3136으로 다시 늘릴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디멘션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 인코더를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모델을 디파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이 인풋 이미지가 다음 이제 댄스층으로 들어갑니다.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때 디멘션은 저희가 정해줬던 512, 액티베이션은 렐루로 했고요. 그렇게 나와온 요 결과값이 다시 다음 층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제 디멘션은 20,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렐루고요. 이렇게 압축이 된 후에 이젠 디코더를 정의를 해야죠. 디코더는 이렇게 인코더로 압축된 그 20차원이 다시 들어가고 미드 디멘션으로 다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512로 확장이 되고 렐로 통과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값이 다시 다음 층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로 다시 복원이 돼야겠죠. 다시 복원이 돼야 되고 이때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를 썼습니다. 0과 1 사이로 나와야 아까 저희가 이미지를 이제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 했잖아요. 그게 다시 이제 복원이 되려고 하면 똑같이 0과 1 사이의 값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0과 1 사이가 되도록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인코더 모델을 정의를 했고요.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디코디드 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AM 모델을 또 오토인코더 요게 이 모델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이제 모델 네트워크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모델 서머리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제 56x 56인 걸 일렬로 쭈르륵 플래튼 시켜서 들어가게 되고 댄스층을 통과해서 512축으로 줄어들고 20으로 줄어들고 512로 늘어나고 다시 3136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한번 보시면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60만 개인가요? 그러면 이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은 거죠. 지금 학습해야 할 트레인업을 한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개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풀리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3136에서 512로 다 풀리 커넥티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136 곱하기 512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만큼의 W를 갖는 거고 거기에 바이어스가 또 512가 더해지게 됩니다. 512개의 바이어스가 더해지면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파라미터 값이 나오고요. 얘도 512 곱하기 20을 하면 W의 개수들이 나오고 거기에 바이어스 20개를 더하면 1260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됨을 이제 또 이해를 해보실 수 있고 또 플러스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네요. 인풋이 처음에 뭐 입력 데이터는 인풋 아웃풋 똑같고요. 이제 실제 댄스층으로 들어가면 인풋이 3136 디멘션이었는데 아웃풋이 512. 그다음에 512가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이 20으로 압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축된 거죠. 사실 3136이 20 디멘션으로 압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복원이 끝까지 됐죠. 3136으로. 그러면 이제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구성은 했으니까 이제 또 모델 학습하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좀 정의를 해줬어요. 한 100번의 에폭 정도 하고 배치 사이즈는 20으로 해라. 그러니까 20개씩 데이터를 학습을 해라. 러닝 레이스는 10에 마이너스 3승으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하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좋은 값을. 이건 그냥 강의를 위한 네트워크고 강의를 위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위해서 또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정의했고요. 아담을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고 러닝 레이스는 아까 정해준 이 값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모델을 컴파일 할 때 로스 펑션은 MSE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복원될 수 있게 민스퀘어드 에러를 썼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했다.
그러면 모델 학습을 빗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빗으로. 그러면 이제 특징이 x와 y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x 트레인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으로 x 트레인이 나오게 해야 되고, f복수 위에서 정의했고요. 배치 사이즈 위에서 정의했고요. 셔플을 해달라고 했고, 뭐 벌보스 1 뭐 이런 건 이런 거 점점점점점이 나오게 해달라는 걸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델을 학습을 하면 저장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a 브라켓 h5로 저장을 해달라. 그러면 나중에 이 파일만 불러오면 바로 테스트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드디어 학습이 끝났습니다. 100F곡이 끝났고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됐는지. 그래서 한번 테스트 파일을 복원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모델 프레딕트로 테스트 파일을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으로 복원된 파일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플랫을 이렇게 10개씩 보여달라고 플랫의 함수를 짰고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인풋, 지금 인풋으로 들어가는 애가 인풋 제로가 리컨스트럭션 되고 복원되고 보면 그럼 100에폭만 학습을 했고, 뭐 네트워크도 굉장히 얕았죠. 그 히든 레이어가 몇 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잘 복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그 3000 차원을 20 차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20 차원이 3000 차원에 있는 정보들을 굉장히 잘 압축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토 인코더 수업은 그 실습은 마치고요. 그럼 이 오토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오토 인코더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그걸 활용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콜앱으로 직접 카피해서 옮겨서 실행하는 거를 다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차피 이게 그 콜앱에서 실행한 걸 다운받아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것보다는 디테일한 건 다 그냥 함수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큰 구조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앞부분은 또 동일합니다. 아까처럼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 데이터 3000짜리를 이번엔 데이터 1000짜리도 업로드를 합니다. 데이터 1000짜리도 아까 그 다운을 받아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3000은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1000은 비정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플라이언스가 높은, 그리고 드라이브에 드라이브에 마운트를 하고요. 만약 예전에 이걸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이거를 하셔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 여러분의 콜앱에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언집을 하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아까처럼 2400개 트레이닝 데이터 3136 디멘션을 가진, 그리고 600개 테스트 데이터 3136개, 그리고 이번에 어노말리 앱노말 그 데이터까지 이제 언집을 합니다. 언집을 하고, 그때 이제 얘는 트레이닝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스트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개고요. 3136 디멘션을 가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 이제 오토 인코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오토 인코더 모델을 만드는데 뭐 이전이랑 동일하죠. 인코더를 이제 뭐 시퀀셜하게 이렇게 짠 건데, 중간층이 256층이 됐다가 128층으로 됐다가 다시 128층이 그 56 바이 56 층으로 늘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다 플래튼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델을 지금 짠 형태고요. 그래서
이전 거는 이전 오토인코더는 20차원으로 줄였는데 이번엔 128차원으로만 줄였네요. 그래서 256이 됐다가 128이 됐다가 다시 바로 3136이 되는 오토인코더를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오토인코더처럼 동일하게 트레이닝을 했고요. 트레이닝을 했고, 그래서 3000짜리 데이터만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다 했더니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 트레이닝된 모델에다가, 그러니까 3000짜리 트레이닝된 모델에다가 3000짜리의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복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번 경우에는 20회 폭밖에 안 돌렸어요. 그래서 아직 학습이 아주 아까 이전 시간 오토인코더보다는 조금 복원력이 떨어지네요. 떨어지게 이렇게 학습이 됐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형상을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노말 데이터를 한번 복원을 해보는 겁니다. 데이터 1000짜리를 넣어서 확인해 봤더니 데이터 1000짜리는 이렇게 이상한 브라켓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런 이상한 형상을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학습했던 이런 형태,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떨어지는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형태인 것처럼 복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학습하지 않았던 이런 이상한 형상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로스 값이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데이터를 테스트했을 때 로스 값이랑 비정상 데이터를 테스트했을 때 로스 값을 보면 비정상 데이터가 로스 값이, 그러니까 그 MSE 값이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오토인코더로 어노말리 디텍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 그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것을 그려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그 컴퓨전 매트릭스 내용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인데요. 원래 머신러닝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뭐 리그레션을 평가를 할 땐 RMSE나 MA나 이런 것들을 쓰죠.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씁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액추얼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되어 있을 때 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구분한다면 뭐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음성이면 정상이고요, 포지티브면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내가 모델이 예측을 네거티브라고 예측하고 포지티브라고 예측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동일하게 예측했는지를 매트릭스에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165개의 데이터를 만약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하면 이 TN은 그러니까 TN, FP, FN, TP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그래서 이 TN은 맞췄어요. 잘 맞춰서. 근데 네거티브라고 잘 맞췄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액추얼 네거티브인데 프레딕트도 네거티브죠. 그게 50개. 그리고 TP는 잘 맞췄어. true를 잘 맞췄는데 포지티브라고 잘 맞췄어. 그래서 액추얼이 실제가 포지티브인데 예측한 것도 포지티브죠. 그게 100개. 이제 F가 붙는 건 잘못 예측한 겁니다. 잘못 예측했는데 false인데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경우, 그리고 얘는 FN은 잘못 예측했는데 네거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게 5개. 이렇게 되면 지금 FP false positive를 타입 1 에러라고 부르고요. FN을 타입 2라고 에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문제에 따라 어떤 것들이 더 안 좋은 에러인지를 잘못된 더 위험한 부분인지를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뭐 암이든 코로나든
만약에 FP가 더 위험한 걸까요? FN이 더 위험한 걸까요? 그 말은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고 잘못 이야기해 주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겠죠. 근데 병이 없다라고 잘못 얘기해 주는 건 결과가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 보면 사실 내가 조금만이라도 잘못, 그러니까 비정상인 걸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뭐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록 정상이었는데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을지언정.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애큐러시로만 얘기를 하면 이런 차이점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도가 99%야. 만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인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러면 뭐 사실 다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99%가 나와버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류는 그게 정말 FN인지 FP인지 그 1%가 어디에 해당하는 애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컴퓨터 매트릭스를 그려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컴퓨터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성능 지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애큐러시는 말 그대로 그냥 전체분에 내가 true, 그러니까 제대로 맞춘 거, 뭐 90.9%. 이게 이제 가장 나이브한 방법이고요.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를 그렸기 때문에 프리시전과 리콜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프리시전은 그러니까 내가 파지티브라고 말한 것 중에 실제 파지티브, 그러니까 파지티브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 파지티브인 퍼센트. 그렇죠? 그리고 리콜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실제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예측한 게 파지티브인 경우고요. 이 리콜은 실제로 파지티브인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파지티브라고 말한 비율.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프리시전이라는 건 내가 적어도 이 데이터가 이상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맞을 확률인 거고요. 두 번째 리콜은 실제 정말 이상인 데이터 중에 내가 몇 퍼센트를 이상이라고 이야기해서 걸러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사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전을 높이면 리콜이 낮아지고요. 리콜을 높이면 프리시전이 낮아져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F1 스코어가 있습니다. F1 스코어가 있고 그 F1 스코어라는 거는 이거의 그 조합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저희가 코드를 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 히스토그램부터 그려봤어요. 히스토그램부터 그려봐서 지금 정상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 저희 민스퀘어드 에러 값이 그러니까 복원율이 비정상인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율이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겹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정말 예측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학습을 잘해서 아직 이렇게 그레이한 영역이 있다면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 어쨌든 저희가 스레숄드를 정해야 돼요. 스레숄드를 정해서 얼마 이상이 비정상이고 얼마 이하가 정상인지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다 계산식을 넣어놨고요. 플랫도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니까 TP가 952,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잘 맞춘 게 952개, 정상이라고 제대로 말한 게 544개. 근데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정상이죠. 정상이라고 잘못 말한 게 48개, 비정상이라고 잘못 말한 게 56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true고 여기가 predict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매트릭스를 그려보고 클래식 그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성능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